사실 올해는 기대를 크게 안 했습니다. 테슬라가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그런데 올해 전기차 시장에선 현대기아차가 긴장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 시장에선 현대차가 긴장해야겠다 이런 말이 안 통하죠. 한국이 본질인데 어떤 브랜드가 현대기아차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전기차는 좀 다르죠. 전기차는 국내에서 현대기아차 판매량도 그리 좋지 못하고 테슬라가 모델 Y 하나로 현대기아차 전체 전기차 판매량을 이겨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테슬라가 더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할 걸로 보입니다. 모델 Y 페이스리프트가 올해 출시될 거라고 했는데 최근에 사진이 유출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모델 Y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변화 포인트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이 기대할 만한 건 뭐가 있는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진이 유출된 것도 역시 중국입니다. 상반기 중에 출시되는 걸로 알려졌죠. 프로젝트명은 주니퍼라고 하는데 예상했던 대로 최근에 공개된 모델3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적용한 모습입니다. 앞모습을 보면 헤드램프가 크게 바뀌었고 주간 주행등도 헤드램프 라인을 따라 정리된 모습입니다. 모델3도 이렇게 바뀌었죠. 테일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날렵한 디귿자 모양으로 다듬어졌고요. 실내 사진은 아직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관이 이 정도로 바뀌었으면 실내도 모델3랑 비슷하게 바뀔 가능성이 크죠. 스티어링 휠 디자인, 변속기 삭제, 앰비언트 라이트 추가, 통풍 시트 추가 이런 변화가 예상되고 출시는 조만간입니다. 이번에 모델 Y를 생산하려고 상해 공장 설비를 개선할 거라고 합니다. 다음 달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해서 일주일 정도 생산을 중단한다고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저렴한 중국산 모델을 국내에도 판매할 거란 건데 일단 판매량을 보면 어떤가요? 중국산 모델 Y가 국내에서 세운 공이 굉장히 크죠.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16,000대 이상을 팔아서 전년 대비 성장률이 13%에 달했습니다. 정확히 16,461대를 팔았는데 2021년에 17,828대를 기록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연간 판매량입니다. 그래서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BM, 벤츠, 아우디, 볼보에 이어 판매량 5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여기에는 모델 Y 후륜구동 모델의 역할이 상당했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테슬라 판매량은 무려 44.7%나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중국산 모델 Y의 고객 인도가 본격화되면서 판매량이 10배 이상 급증했거든요. 그래서 모델 Y 단일 판매량만 작년 한 해 동안 13,885대에 달했고 이건 2022년 대비 무려 91.6%나 급증한 거였습니다. 심지어 E클래스랑 5시리즈에 이어서 단일 모델 판매량 3위를 기록한 것이기도 하고 작년 테슬라 실적에서 모델 Y가 차지하는 비중만 84.4%에 달했습니다. 사실 중국산 모델이라 해서 논란이 없지는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LFP 배터리에 대한 불신이 가장 컸고 최근에는 한파로 인한 유리 깨짐 논란이 컸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고 이 소리는 결국 뭐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 그리고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다는 사실보다 테슬라라는 브랜드가 더 중요하다는 게 증명된 거죠. 일단 판매량으로 성공의 맛을 봤기 때문에 국내에도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 시장을 아주 귀하게 생각한다기보단 회사 차원에서 판매량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올해거든요. 즉 판매량 상승을 위해서 한국 시장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테슬라는 지금 영업이익보다도 판매량과 점유율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최근에 비아디한테 판매량 1위 자리를 뺏겼거든요. 사실 3위랑 4위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1위를 하느냐에 관심이 많죠. 이게 회사한테는 특히 중요한 이유가 1위를 하는 순간 그게 브랜드 이미지가 되고 마케팅 스토리가 되거든요. 1위 자리를 비아디한테 뺏긴 테슬라한테는 96이라는 타이틀이 붙고요. 1위 자리를 뺏은 비아디한테는 대반란이라는 타이틀이 붙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일단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렸으니 실적을 아주 간단하게 복습하면 어떤가요? 지난 4분기에 비아디가 테슬라의 판매량을 추월해버렸죠. 테슬라는 4분기 인도량이 48만 4,500대 정도였고 이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그런데 비아디는 같은 기간 52만 6,400대를 넘게 팔았습니다. 영업이익도 보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테슬라가 18억 달러를 기록할 동안 비아디는 17억 달러로 바짝 추격을 했습니다. 즉 테슬라는 지금 판매량과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이 목표를 위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업이익보다 점유율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시총은 비아디와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좀 흥미진진한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중국이, 눈에 보이는 상품이나 충전기 같은 인프라는 테슬라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치열한 싸움이란 건데 비아디는 중국산이라는 게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라는 브랜드 자체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기는 힘들 겁니다.
겁니다. 실제로 비아드의 판매량 대부분이 중국 자국 판매량이잖아요. 물론 이것도 대단한 건 맞지만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다고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우리나라, 유럽, 일본 이런 국가들이 중국 브랜드를 따를 이유도 없고요. 이미 글로벌 지주사 대부분이 테슬라의 충전 규격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충전 규격만 통일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충전기 규격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게 진짜 목표이기도 하고요. 자율주행 연구 개발을 위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상품성 개선에 필요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배터리 관련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 전기차 싸움에서는 데이터 경쟁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일단 비아디가 절대적인 판매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요? 어쨌든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자본력도 되고 이 자본력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생산 능력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서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 브랜드들이 주목을 받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거 있죠? 눈에 안 보이는 게 중국 브랜드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배터리 팩이라던가 차량 플랫폼이라던가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즉 중국 브랜드 그 자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우회해서 침투한 다음 특정 국가를 잠식해버리는 거, 이건 확실하게 견제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괜찮을 수 있죠. 왜냐면 전기차 시장 자체가 과도기잖아요. 그래서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글로벌 브랜드들이 과도기를 지나기 위해 잠깐 활용하는 수단 중 하나로 중국 기업들하고 협업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뿐 아니라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배터리를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최종 목표고 이 목표로 가는 과정 중에 잠깐 중국 브랜드를 활용하는 거라고요. 엔진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배터리도 자체 기술을 하겠다는 거죠. 문제는 자체 기술이 없는 자체적인 배터리 기술을 확보할 수 없는 브랜드에 있습니다. 왜냐면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서 이걸 자사 기술화할 수 없는 회사들은 다른 회사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가격 정상화를 빠르게 실현시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저렴한 중국 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죠. 이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제품 가격도 다른 브랜드 대비 저렴해야 팔리는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아끼기 위해서 다른 회사들보다 더 큰 노력을 해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건 우리 거대 기업들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가 됐으면 하는데 너무 이상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필요한 방향이고 이미 일본은 이걸 오래전부터 실현시켜 오고 있습니다. 자국 기업들끼리 연합을 하는 건데 일본은 이걸 일종의 팀 개념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어떤 기업을 거대 기업이 인수해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팀, 자국 기업들끼리 상생을 하는 건데 자동차 기업 중에선 토요타가 대표적입니다. 팀 토요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일본 자동차 업계의 자본 제휴 구조를 나타낸 건데 토요타 연합에는 스즈키, 히노, 다이아스, 스바루, 마츠다 이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얘네는 토요타에 종속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핵심 첨단 기술을 팀끼리 공유하는 거죠. 연구 개발비라는 건 날이 갈수록 커지고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기업들 나름대로 로스를 쓴 거죠. 중견기업 수준만 돼도 한번 연구 개발 비용을 들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거대 기업한테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도 모자라고 작은 기업들한테는 애초에 이런 비용이 없습니다. 즉 핵심 기술은 토요타가 개발해서 공유하고 다른 회사들은 이 기술을 활용해서 토요타한테 필요한 걸 공유하는 구조가 완성됐다는 건데요. 팀이기 때문에 분업이 가능한 겁니다. 예컨대 스즈키는 작은 차를 저렴하게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고 마츠다는 내연기관 엔진의 연비와 성능을 잡는 것에 뛰어납니다. 그리고 스바루는 사륜구동 기술을 활용하는 데 능하고요. 이 연합에는 자동차 기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품 업체도 포함됩니다. 부품 업체들도 개발 비용이 엄청납니다. 2018년 기준으로 덴소랑 아이신의 연구개발비를 다 합치면 19조 3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토요타의 연구개발비가 11조 6천억 원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엄청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연합 단위로만 생각하면 토요타 그리고 토요타의 제휴 관계인 자동차 3사의 연구개발비가 총 23조 6천억 원이었고 이건 같은 기간 동안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의 연구개발비보다 4.5배 많다. 즉 4.5배나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입한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국 기업들을 돕고 기술과 자본을 공유해서 상생하고 이렇게 되면 국가 산업, 자국 기업이 유지되는 거죠. 이런 게 나중에는 결국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업 하나가 없어지면 그 지역이 휘청인다는 건 한국잼 군산 공장 폐쇄 때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잖아요. 이건 공장 하나를 폐쇄하는 수준이었는데 이걸 넘어서 기업 하나가 문을 닫으면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얼마나 많은 국가적 손실이 있겠냐 이겁니다. 예컨대 KGM 같은 회사들도 중국 회사 기술보다는 자국 기업 기술을 활용하는 게 좋잖아요. 물론 이건 현대차그룹 같은 거대 기업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면서 중국의 막대한 자본 투입과 생산 능력까지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올해 국산 전기차 시장도 하이브리드 차 때문에 저렴한 가격이 두드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테슬라가 이미 판매량으로 증명해버린 모델 Y 페이스리프트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지 기대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